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GSBA 연구실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Visual Interpretability for Deep Learning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측 모델에서 해석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성능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왜 좋은가를 설명해내지 못하면 해당 모델의 발전 가능성도 낮고 그냥 좋은가 보다 라는 결론에 미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관점이 아닌 상품을 파는 것에 비유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고객들에게 왜 좋은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예측을 해도 왜 이탈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되면 이제 고객의 이탈을 막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전에 일을 하면서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담이 길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예측 성능 향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에서 해석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측 모델에서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예측 모델을 실제로 이용하게 될 사람들의 이해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모델의 해석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상품을 팔려면 좋다니까요 아닌 이러이러한 이유로 왜 좋습니다가 좀 더 설득력 있겠죠. 그리고 둘째, 구축한 예측 모델의 결과가 정말 타당한 기준으로 내려진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모델의 해석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에서 강아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강아지가 아닌 하늘을 보고 이게 중요한 팩터라고 잡으면 아무리 애큐리시가 99%라도 이것은 잘못 학습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퀀시 장이라는 상해 교통대학교의 부교수로 계시면서 컴퓨터 비전과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XAI를 공부하고 계시는 해당 교수님이 저자로 쓰신 논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이분의 논문들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두 가지 논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18년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에 나왔던 논문들로 제일 위에 거는 2018년 상반기에 나온 논문으로 Visual Interpretability for Deep Learning 서베이로 이제 Fronti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Engineering에 기재된 서베이 논문으로서 처음 세미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나오게 된 Interpretabl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논문은 CBPR 2018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서베이 논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Understanding Neural Representation 태스크를 총 6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각각은 이제 서로 각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6가지 관점과 이에 대한 간단한 개념 및 예시들을 논문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관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Visualization of CNN Representation, 즉 이제 CNN이 나타낼 CNN Representation을 시각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CNN Representation을 조금 더 해석하는, 다이어그노스 하는 것을 한 가지 관점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CNN Representation을 조금 더 파헤쳐서 조금 매듭이 있다면 그걸 풀어 헤치는 Disentangling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nterpretation of CNN Representation인데 이건 조금 더 이제 깊게 해석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NN Representation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작업들을 거쳤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평가를 할 것인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그 다음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미들 투 엔드 러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isualization of CNN Representation인데요. CNN에서는 필터를 시각함으로써 신경 단위 안에 숨겨진 시각적 패턴들을 탐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각화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CNN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라데이션 기반 방법은 주로 입력 이미지와 관련하여 이제 지정된 CNN 스코어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를 사용하여 유닛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이미지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래드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업컨볼루션 방법인데 이제 CNN 피처맵을 이미지로 투영시키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ZFNet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업컨볼루션 방법이 특정 피처맵에 해당하는 이미지 외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과 비교하여 업컨볼루션 네트는 이제 시각화 결과가 CNN의 실제 표현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수학적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제너러티브 네트워크스, Conditional Iterative Generation of Images in Latent Space와 같은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만 언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NN representation을 해석하는 5가지 관점을 Diagnosis of CNN representation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Analyzing CNN feature from a global view라는 것인데,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글로벌 관점, 그러니까 좀 더 큰 관점에서 CNN 피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해당 분야에서는 각 필터의 의미를 탐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필터의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전달력을 갖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tracting Important Feature Regions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에서 중요한 이미지의 영역을 추출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CNN 시각화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피처맵의 그라디언트를 이미지 평면으로 퍼파게이션 시켜서 네트워크 아웃풋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미지의 영역을 추출해내는 태스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timating Vulnerable Points in the Feature Space라고 해서 피처 공간에 취약점이 있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 샘플 개발 및 진단 또는 적대적 공격 및 방어를 통해 이제 피처 공간의 취약점을 추정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efining Network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현재 학습한 네트워크에 사각지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에서는 미처 학습하지 못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covering Potential Bias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편향된 잠재적 표현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의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주요 피처들이 공동 출현과 같은 이제 편향된 표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라는 이미지나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입을 가리게 되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입을 가리면 당연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입을 가렸을 때와 가리지 않았을 때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되어 학습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entangling of CNN Representation인데요. 이제 CNN의 높은 그 끝단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각 필터는 일반적으로 여러 패턴의 혼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세 그림의 필터는 개체를 이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의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Pre-trained CNN에서는 비주얼 널리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NN의 각 컨볼루션 필터는 얼마나 많은 유형의 시각적 패턴을 외우고 있는가? 그리고 해당 시각적 패턴이 특정 객체 부분 또는 특정 질감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패턴이 물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함께 활성화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활성화된 패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들이 바로 Explanatory Graph와 Explanatory Decision Tree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CNN 내부의 Semantic Knowledge를 설명하는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Explanatory Graph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장에서 봤듯이 각 필터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맵은 Mixture of Part 패턴이 존재합니다. 아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여러 레이어에서 학습된 중요한 피처들이 섞여서 가장 끝단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설명 그래프는 이러한 섞인 패턴들을 분리해내고 각 그래프 노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파트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말의 코, 귀, 눈이 이제 각각의 파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각 노드는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한 객체 부분을 일관하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노드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에 대해 해당 파트들을 로컬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 그래프에서 엣지들은 이제 인접 계층에 있는
두 노드 간의 상호 활성화 및 공간 관계를 인코딩하며 여러 레이어는 존재하는데 각 그래프 계층에 CNN 특정 컨볼루션 계층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 의사결정 나무는 의미론적 수준에서는 CNN 예측을 설명하게 되는 트리 기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류나 예측을 수행하는 디시전 트리 모형이 아니라 설명나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학습되고 있는 레이턴트한 디시전 노드, 이제 논문에서는 모드라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인 노드랑 같은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용어가 혼동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미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설명나무는 CNN에 완전히 연결된 계층 내부에 숨겨진 다양한 의사결정 노드들이 거치면서 미세하게 인코딩하게 됩니다. 이제 미세하게에서 논문에서는 coarse to fine이라고 워딩을 하는데 이 coarse to fine이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미세하게 인코딩한다, 자세하게 인코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직역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면 의사결정 트리는 CNN 예측에 대한 이론적 근거, 즉 예측에 사용되게 된 오브젝트 파트와 예측에 기여하는 오브젝트 파트를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 해당 많이 기여한 부분을 빨간 선으로 인포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각각의 분해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빨간색 노드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로 적용이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rpretation of CNN Representation인데 이거는 이제 저자는 여기서 4가지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각의 모델들은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 왜 특정 결과에 도달했는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nterpretable CNN의 경우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피처 중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Interpretable RCNN의 경우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모델의 해석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캡슐 네트워크는 기존 CNN이 내부 데이터의 간단한 오브젝트와 복잡한 오브젝트 사이에 스페이셜 하이어키, 공간적인 계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캡슐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모델의 해석력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인포겐의 경우 인풋에 코드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C를 추가하고 겐 오브젝티브에 애드온을 하나 붙여서 생성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추가로 넣어준 코드 C와 이제 생성된 샘플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아지도록 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의 해석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 해석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기존에 잘 정의된 시각적 애플리케이션, 즉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과 달리 네트워크 해석성이 정의 및 평가가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필터 인터프리터빌리티와 로케이션 인스테빌리티를 소개합니다. 먼저 필터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나의 필터가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이미지 레솔루션 리셉티브 필드 오브 필터 뉴럴 액티베이션과 픽셀 레벨 세멘틱 애노테이션 on the image 사이의 적합성을 측정하게 되는 지표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IOU, Intersection of Union과 동일하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SF는 필터에서 구한 Neural Activation 피처고 SK는 Ground Truth Mask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Localization Instability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그 값이 얼마나 잘 튀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거리 기반 매트릭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시로 다음 세 그림을 보면 같은 새라는 객체는 우리가 인퍼런스한 빨간색 점과 그리고 각각의 새의 파트들, 즉 머리, 꼬리, 날개와 거리가 유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사전 훈련된 CNN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분리하거나 해석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해독 가능한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은 강력한 슈퍼비전 없이 세멘틱한 수준에서 미들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서베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들 투 엔드 러닝에 대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AOG를 이용한 Active Question Answering입니다. AOG란 이제
AND OR 그래프인데 AOG를 배우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현재 AOG로는 신경 패턴을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물어야 합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이제 능동적인 질문 답변의 각 단계에서 현재 AOG는 주석이 달려있지 않는 모든 영상 중 객체 부분을 로컬라이즈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메소드는 AOG에 적합하지 않은 객체, 즉 설명되지 않은 개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은 각 객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예측하여 최적 질문 순서를 결정하고, 이제 이걸 예를 들자면 설명되지 않은 개체 부분의 템플릿 유형 및 경계 상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방법은 답변을 사용하여 기존 부분 템플릿을 세분화하거나 새 객체 부분 템플릿의 잠재 패턴을 마이닝하여 AOG 분기를 성장시킵니다. 우측 그림은 여러 가지 방법의 Part Local Performance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퀘스천 앤서 기반 학습은 다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게 됩니다. 제한된 방법은 교육의 기존 파트 애노테이션의 약 6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게 되지만 성능은 Fast RCNN 방법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서베이 논문에 대한 전반을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베이 논문의 특성상 모델의 정확한 설명을 이제 깊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각의 이제 키워드에 맞춰서 소개된 논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해당 부분들의 논문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 싶네요. 네, 다음은 Interpretabl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문장은 이제 논문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의 목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thout any additional supervision, can we modify CNN to make its convolutional layer obtain interpretable knowledge representation? 이라고 묻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색칠한 부분입니다. 이를 보면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추가적인 슈퍼비전을 수행하지 않고 이제 CNN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만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고 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CNN 구조를 유지한 채로 모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학습 시 자동으로 하이레벨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들이 특정 오브젝트 파트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어떠한 CNN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CNN 필터와 인터프리터블 필터의 큰 차이점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NN 필터인 경우 이제 여러 개의 패턴들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요한 필터인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이제 같은 고양이일지라도 하도 많이 다양한 부분들을 뽑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Interpretable CNN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부위 한 곳만을 주요한 피처로서 찾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기에 되게 용이하죠. 네, 그거를 이제 메인 디퍼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델 단으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차이점을 보면 기존 CNN과 다른 점은 이제 특정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별로 객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로스 텀을 추가해 주었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각 필터가 오브젝트의 주요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스를 추가해 줌으로써 저자가 의도하고 이뤄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ach filter must encode a distinct object part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른 오브젝트 파트들을 인코드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each filter must be activated by a single part of the object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필터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역에서만 activated 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경우 이제 반복적인 쉐이프와 텍스처는 이제 초반에 로우 레벨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CNN 마지막 레이어에 로스를 추가해주는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인터프리터블 CNN의 경우 여러 구역에서 액티베이티드 되지 않고 한 군데서만 액티베이티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장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forward propagation 부분만을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시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태워 피처맵을 추출하는 과정은 기존 CNN 부분과 동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나온 n by n 크기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되면 이를 각각의 픽셀별로 x1, xij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i가 1이고 j가 1일 때 x11이고 이제 i가 3이고 j가 3일 때 x33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각각의 픽셀들을 부각시키고 이제 다른 픽셀들을 디노이징하는 이제 다른 픽셀들을 좀 더 영향력을 낮추는 필터를 이제 n 제곱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3x3이기 때문에 9개가 정의됐는데 n/n이게 되면 각각의 총 n 제곱개의 픽셀들이 있기 때문에 n 제곱개의 필터 템플릿들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필터들은 전부 다 계산 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우측 1번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장 큰 픽셀 값만 가지고 이제 그 픽셀을 부각시키는 이제 템플릿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템플릿과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서 X 마스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어떤 큰 픽셀이 있으면 그 큰 픽셀에 맞는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제 X 마스크라는 것을 정의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좀 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게 그 좌표 왼쪽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있었던 템플릿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템플릿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뮤1을 가장 크게 만드는 템플릿 1, 뮤2를 가장 크게 만드는 템플릿 2, 뮤3를 가장 크게 만드는 템플릿 3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보시면 부각시키고 싶은 스코어 값은 제일 높고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값들은 점점 더 그래듀얼하게 감소되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아예 스코어가 엄청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러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뽑았던 n by n 피처 맵이 되고 여기 보시면 되게 n by n 피처 맵상에서도 밝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조금씩 이제 덜 밝긴 하지만 밝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밝은 픽셀에 해당하는 템플릿 뮤 햇을 이제 적용을 해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X 마스크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서 가장 밝았던 부분만이 잘 뽑혀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 부분을 이제 출력해서 보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토끼는 얼굴로 딱 나왔고 판다도 얼굴, 고양이도 얼굴, 새의 경우 날개 이렇게 해서 잘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까 부분에서 살짝 설명이 부족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들어온 3x3 피처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3x3 피처 맵이므로 우리는 이제 가능한 뮤의 개수가 뮤1부터 뮤9까지 총 9개가 되며 각각의 뮤를 부각시키는 필터 템플릿이 T1부터 T9개까지 9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필터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특정 한 부분만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스코어 값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일 어두운 부분이 가장 스코어가 높은 것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온 건데요. 이제 만약 강아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X23의 픽셀에서 액티베이티드 된다면 뮤햇 값은 뮤6가 되고 이를 부각시키는 템플릿은 바로 T6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템플릿 6를 피처 맵에 나온 이제 그 피처 맵 X에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게 돼서 이제 X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 외에 나머지 노이즈들을 필터 아웃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얼굴 부분만 필터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는 forward propagation 얘기였다면 이제 backward propagation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로스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이제 본 논문은 필터 F를 밀어넣게 되면 특정 클래스 C의 중요 부분만을 나타내고 다른 범주의 이미지에 대해 침묵하도록 로스 함수를 정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전 정의된 클래스 외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T의 이제 마이너스 승 템플릿을 별도로 지정하여 피처 맵 X가 해당 필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포워드하는 시점에서는 T-가 존재하지 않고 백워드 시에만 해당 템플릿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연한 것이 이제 포워드를 할 때 예측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 해당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 외의 것은 이제 예측을 하지 않고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이제 실제 답과 비교했을 때 얘는 우리 템플릿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t 마이너스 이제 템플릿도 별도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각각의 기존에는 n 스퀘어 개수의 필터가 있었는데 이제 t 마이너스 필터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n 스퀘어 플러스 1 필터에 대해서 이제 필터 로스를 마이너스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뭔지 좀 오랜만이시거나 헷갈리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먼저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전체 상태에 대한 정보량의 기대치, 그러니까 그냥 정보량,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엔트로피는 이제 여기는 한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했다면 이제 두 개의 확률 변수 x, y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조인트 엔트로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컨디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이제 확률 변수 y의 값이 먼저 예측됐을 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정보량의 기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아까 로스로 가져갔다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x, y의 상호 의존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서로 의존하는가를 엔트로피를 통해서 정량화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식이 바로 요거 두 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정해진 다음에 x에 대한 조건부적 개념이 여기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템플릿 t와 x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여기 비교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비교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바로 나왔죠.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는데요. 로스 펑션은 크게 필터 로스와 파이널 태스크 로스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태스크 로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로스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y랑 이게 우리가 예측한 y에 대한 로스를 계산한다는 것이므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냥 이렇게 사용했다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갖는 게 바로 이 필터 로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XT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논문에서 친절히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픽셀 X, Y, I, J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식으로만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저자도 생각을 했는지 이건 좀 더 계산을 할 때 쓰이는 식이고, 이거를 조금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식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필터로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필터로 쓰긴 하지만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h는 엔트로피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노란색 파트, 두 번째가 파란색 파트입니다. 먼저 노란색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 간의 활성화의 낮은 조건부 엔트로피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뭐냐면 범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클래스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좀 낮은 엔트로피가 되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학습된 필터 F가 특정 범주 C에 이제 독점적으로 활성화되고 다른 범주에서는 그 부분이 아예 활성화가 되지 않아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필터를 통과시킨 마스크드 X를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가 해당 범주 C에 속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스페이셜 엔트로피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칸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활성화 공간 분포에 낮은 조건부 엔트로피를 장려하게 됩니다. 즉 이제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하는 이미지 i가 주어진 경우 잘 학습된 필터는 이제 다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트리거되는 대신 이제 특징 맵 X의 단일 영역인 뮤햇에서만 활성화되도록 학습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서베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각각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조금 의거하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뒤에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살짝 다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4가지 유형의 CNN 구조를 사용했고요. 그것으로는 이제 알렉스넷, VGGM, VGGS, VGG16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애니멀 파트 데이터셋이랑 그 다음에 컵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세 종류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VOC 파트 데이터셋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애니멀 파트들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셋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태스크로 진행을 했냐면 한 개의 카테고리를 보는 싱글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멀티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이 두 가지 태스크를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해당 실험에서 그 저자가 제일 큰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트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얼마나 잘 그 특징점을 잘 찾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디텍션해낸 아니면 그 액티베이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출된 부분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객체, 같은 새라면 이제 머리랑 가슴이랑 날개 이렇게 구조가 되게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각의 객체가 인퍼런스한 이제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어느 일정한 거리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케이션 인스타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파트 인터프리터빌리티와 이제 로케이션 인스타빌리티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파트 인터프리터빌리티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VGG16, VGGM, VGGS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 모델보다 인터프리터블 모델이 이제 IOU가 조금 더 훨씬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빌리티니까 그 거리가 짧을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애니멀 파트 데이터셋이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싱글 카테고리 애니멀 파트 데이터셋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시 멀티 카테고리 데이터, 그러니까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스칼 VOC 파트 데이터셋을 했었어도 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리절트와 분석을 한 파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기존 CNN에 비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존 CNN 같은 경우는 햄스터의 귀 이렇게 여러 개 잘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프리터블 CNN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얼굴 부분을 잡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우의 경우도 얼굴 부분, 그리고 얼룩말의 경우 이 얼룩무늬 줄무늬를 이제 특징으로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아까 초반에 태스크 설명드릴 때 싱글 카테고리보다 싱글 카테고리와 멀티 카테고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실험적으로 멀티 카테고리일 때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더 한 곳을 찝어내기 위해서 CNN 모델에 앞단의 로스를 추가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로스를 추가했다고 했는데, 이제 끝부분뿐만 아니라 초반 레이어에 레이어를 적용을 해도 주요 피처들을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은 이제 좀 선이나 약간 그런 이미지의 특징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조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진 않지만 앞단에 있어도 이런 로스를 추가하면 되게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